자, 그러면 44쪽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요거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45쪽에 가시면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일단 제목에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에서 할인이란 말을 빼고요.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현금 수지 분석법. 현금 수지 분석법. 자, 뭐 현금 수지 분석법은 별거 아니고요. 현금에 수입하고 지출하고를 이제 분석하는 방법을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현금 수지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수익이 1억 발생하는 투자 사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수입이고요. 지출이 2천만 원 나가는 사업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지출이고요. 그럼 이 투자 사업은 지금 어떤 사업이냐면 현재 2천만 원 지출해서요. 20년 후라고 가정해 볼까요? 20년 후에 1억을 버는 그런 투자 사업이라고 가정합시다. 기간은 상당히 길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지출이 많은 거예요? 수익이 많은 거예요? 몰라요. 해야 돼요. 몰라요.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수입은 내가예요. 내가. 미래가치. 지출은 현가입니다. 현가. 현재가치. 그래서 한 놈이 현가고 한 놈이 내가인 상황에서는요. 숫자만 보고 누가 크다 누가 작다라고 판단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그냥 단순 현금의 수익과 지출을 분석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하나는 미래가치고 하나는 현재가치니까. 그래서 할인합니다. 뭐 한다고요? 할인. 그러면 다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얘는 할인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원래 현가니까. 사실은 얘를 할인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얘를 할인한다는 얘기예요. 얘를 할인해서 현가로 딱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참고로 20년 후에 1억은 현재 가치로 땡기면 1,800만 원 되거든요. 이자율 8.5%인가 정도 해서 땡기면 1,800만 원. 여러분들 이제 수익이 커요, 지출이 커요? 지출이 큰 거예요. 아까는 몰랐는데 할인하고 보니까 이제 지출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선상에다 놓고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이런 행동을 갖다가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할인 기법 또는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라는 말은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통일시키는 거예요. 두 개의 시간 가치를. 통일시키는 방법은 둘 다 할증해서 통일하는 방법도 있고 둘 다 할인해서 통일하는 방법도 있는데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니까 현재 이루어지니까 둘 다 현재 가치로 통일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현금 수지 분석하기는 어렵더라. 왜냐하면 한 놈은 내가고 한 놈은 현가니까. 할인하고 보니까 이제 둘 다 현가가 딱 되고 보니까 숫자만 보고 투자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현금 수지 분석을 하지 말고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을 하자는 겁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시간 가치를 그러면 고려하게 된다, 못 하게 된다? 하게 된다. 근데 우리 아까 봐요. 현재 가치 이것도 길다 그래서 현가 그랬단 말이야. 미래 가치 이것도 길다 그래서 내가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말이 너무 길죠.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근데 지금 보니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9글자예요. 이 9글자를 촌스럽게 다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줄입니다. 할인은 영어로 discounted라고 그래요. discounted. 우리 할인에 달라 디스카운트 맞죠? 예. 현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현금은 캐시. 이건 좀 잘 알아요. 캐시. 캐시. 수지가 있는데요. 수지는 수익과 지출을 한 번에 일컫는 말을 수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이 현금의 흐름이라 그래요. 흐름.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수지라는 말 대신에 흐름이라는 말도 진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세전현금 수지 같은 말, 세전현금 흐름. 세후현금 수지 같은 말, 세후현금 흐름.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같은 말, 할인현금 흐름 분석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흐름, 이 흐름을 우리는 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흐름은 flow라고 합니다. flow.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어떻게 읽냐면 이제 DCF법 읽어요. Discounted Cash Flow Method. 한번 따라해 볼래요? 디스카운트, 캐시, 플로우. 플로우 할 때는요, 플로우 하면 안 되고요. 윗니로 아랫입술을 깨물어요. 이렇게. 플로우 이렇게 하면 됐어요. 너무 세게 깨물지 말고 그냥 이렇게 플로우 이렇게 합니다. 파더 하면 안 되거든요. 파더 이렇게. 패밀리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패밀리 이렇게. 필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휠라 이렇게. 그렇게 윗니로 아랫입술을 깨물면서. 다른 데가 알려주는 거 아니야. 나는 알려주는 거지. 아무튼 DCF법이라고 합니다. DCF법. 그래서 앞으로 제 입에서 DCF법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 때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 다 안 써요. 그냥 DCF 그래요. 그래서 혹시 대화 중에 DCF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배운 사람이에요. DCF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요. 수입도 현가예요. 수입도 현가고 역시 지출도 현가예요. 지출도.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원래는 수입은 내가인데요. 할인했기 때문에 얘가 현가가 되는 거예요. 얘는 원래 현가고. 자, 그럼 방금 얘기했던 수입의 현가에서 지출의 현가를 빼는 방법이 있습니다. 빼는 방법. 빼는 방법을 갖다 우리는 순현가법이라고 그래요. 순현가법.
원래 순이란 말은 반드시 마이너스를 수반하거든요. 그래서 빼는 방법을 순현가법이라고 하는데 잘 들어요. 여러분들 둘 다 현가일 때는 얘가 클 때 투자하는 거 맞죠 이제? 그럼 여기서 이걸 빼고 남아야 돼 안 남아야 돼? 남는다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하는 기준의 숫자는 0이지 않습니까? 그죠?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순현가가 0보다 크다 할 때 이 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순현가는 빼고 남는다? 남을 때 투자한다는 얘기예요. 남는다는 게 플러스고 플러스는 0보다 클 때 투자한다. 이번에는 수입의 현가를 지출의 현가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누는 방법을 갖다 우리는 수익성 지수라고 하고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이 수익성 지수는 제 지수라고 할 건데 1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1보다 클 때.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수익성 지수를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볼래요? 수익성 지수는 방금 제가 무엇의 현가를? 수입의 현가를 뭘로? 지출의 현가로 뭐 한다? 나눈다.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지출의 현가 분의 수입의 현가 이런 구조가 돼요. 얘를 얘로 나눈다와 같은 말이 지출의 현가의 분의 수입의 현가. 근데 제가 아까 분해란 말 대신에 대안이란 말을 많이 쓴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왜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부채라 그랬고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라 그랬어요. 그러면 수익성 지수 같은 경우는 무엇에 대한 무엇이냐면 지출의 현가에 대한 수입의 현가. 이것도 분모 분자를 바꿔서 많이 내요. 그래서 암기할 때 자 따라해보세요. 출에 대한 입. 그러니까 출에 대한 입인지 입에 대한 출인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에 대한 입인가요? 입에 대한 출인가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당연히 어떻게 나올 거냐면 입에 대한 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X가 되는 거고 수입의 현가를 지출의 현가로 나눈 값인데 시험 당연히 지출의 현가를 수입의 현가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시면 좋으냐면 수익성 지수는 위에 입이 있고 밑에 출이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대답하세요. 얘가 1,000만 원이고 얘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수익성 지수가 얼마 나오죠? 1이 나오죠. 근데 얘가 클 때 투자한다고 아까 소개해드렸잖아요. 얘는 플러스가 되려면요. 이 값이 1보다는 커야 돼요. 근데 이걸 공부할 필요가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학개론의 지수가 뜨면요. 반드시 분모분의 분자로 표시가 되고요. 반드시 1보다 1과 비교를 하게 돼요. 우리 부동산학개론의 모든 지수는요. 뭐분의 뭐? 분모분의 분자. 뭐랑 비교? 1과 비교.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건 지수 앞에 있는 말이요. 분자로 가요. 반드시. 지수 앞에 있는 말이 어디로 간다? 분자로. 그럼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분자가 크다는 얘기야? 분모가 크다는 얘기야? 분자가 크다는 얘기잖아. 근데 분자는 지수 앞에 있는 말과 일치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나중에 공식을 안 보더라도요.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수익이 큰 거예요. 왜냐면 그 수익이 위로 갈 거니까. 그러니까 자사시 우리 부동산 학기로서 땡땡 지수가 떠요. 듣고 있나 지금? 땡땡 지수 할 때 땡땡은 밑으로 가요? 위로 가요? 위로. 그럼 땡땡 지수가 1보다 크다는 말은 위에 게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땡땡 이놈이니까 땡땡 지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땡땡이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직은 안 배웠지만 우리 대답 한번 해볼래요?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원료지수라는 게 또 하나 있거든요. 원료지수.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는 제품 중량 쓸 거고 하나는 원료 중량 쓸 거야. 그러니까 밑에 무슨 중량 넣고 제품 중량, 위에 원료 중량. 왜냐면 제목이 원료지수니까. 원료는 위로 간다고. 근데 원료지수가 1보다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원료가 무겁다는 얘기야. 제품이 무겁다는 얘기야. 원료가 무겁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공식을 알 필요가 없다니까. 원료지수가 1보다 크면 원료가 무겁다는 얘기야.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수익이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당연히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 남았는데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같게, 이퀄. 같게 만드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내부수익률법이라고 불러요. 무슨 수익률? 이 내부수익률. 저는 그냥 내부라고 얘기를 할 건데요. 그 다음 대답해 볼래요? 이 내부수익률과 똑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기대수익률이에요. 기대수익률. 자, 우리 앞에서 기대수익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기대수익률은 뭐보다 클 때 투자한다 그랬죠? 요구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한다 그랬죠? 근데 방금 제가 내부수익률은 무슨 수익률이라고 그랬어? 기대수익률. 완전히 똑같은 의미야. 예상되는 수익률. 그걸 기대수익률이라고 하고 내부수익률이라고 그래. 그럼 당연히 얘는 무슨 수익률보다 클 때? 요구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객관식 시험이 똑같이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방금 제가 내부수익률은 무엇의 현가와 무엇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거다 그랬어요.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거다. 그럼 천천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정리해 드릴게요. 들을 때는 열심히 듣기만 하시면 돼요. 정리는 내가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는 정리를 여러분들한테 맡겨봤어요. 그 임상실험 결과가 좋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요.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리는 내가 해드립니다. 정리도 내가 해드리고, 암기도 내가 암기 방법을 다 제시를 할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암기할 거고, 이거는 이렇게 암기할 거예요. 방법을 다 제시해서 제가 하란 대로 하실 거예요, 개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맡기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사실 신뢰하지 못합니다. 다른 부분을 신뢰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학 개론만은 제가 그래도 더 여러분들보다 정리 더 잘하고 하니까 나한테 맡기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공부만 하세요. 민법이나 이런 거 뭐 공법 같은 거 공부하시고 세법은 지금 안 해도 돼. 세법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힘들면 올려라. 안 와도 돼. 예. 알겠죠? 너무 힘들면 안 와도 돼. 하루 쉬는 거야, 그냥. 알겠죠? 예. 나중에 한 5월달, 6월달 있다는 거야. 그때 해도 돼. 알겠죠? 대신에 그러려면 그때 세법을 갖다가 하려고 그러면 1차는 여러분들 저는 제 목표는 한 4월달까지 1차 평균 점수가 한 70점 정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거 시험이 오래 남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4월달까지 열심히 1차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70점 만들어 놓으면요 반드시 동차 합격합니다.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자꾸 여러 과목에 신경 쓰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을 못 하다 보니까 전부 다 점수가 다 안 나와 보니까 뭐 이렇게 너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개론 45, 민법 45, 공법 45, 뭐 공시 47.5, 뭐 중개가 50 이렇게 나온다고. 이 전과목 다 저공빙을 해버리면요 나중에 방법이 없어요. 그냥 2차 포기해야 된다니까. 1차 점수가 약간 두각을 나타내야 됩니다. 골고루 열심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편식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뭐를 편식해야 돼? 1차를 편식하셔야 돼요. 지금은. 골고루라는 게 절대로 자격시험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1차를 편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법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결혼은 내가 다 책임집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어쨌든 내가 점수가 나오게 만들어드려요. 알겠죠? 간혹 못 믿는 사람들 있는데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 보면 알아. 시험장 들어가서 문제를 풀다 보면 결혼생이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 민법 열심히 해요. 알겠죠? 결혼은 내가 하라는 대로만 열심히 하는 겁니다. 결혼은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알겠죠? 예. 그냥 수업 시간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수업 시간. 대신에 수업 시간에 온 힘을 다 쏟으란 말이야, 수업 시간에. 자. 내부 수익률은요, 방금 얘기했어요, 방금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요, 그게 아니고, 수입의 현가하고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거다라고 내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쫄지 마시고요. 내부 수익률은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거라 그랬기 때문에 같게 만들어 보지 뭐. 자, 그러면 얘가 1000이면 얘도 얼마? 이게 같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러면 같게 만드는 게 내부 수익률이니까 자, 내부 수익률은 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1000 빼기 1000 얼마죠? 0이죠. 1000 나누기 1000 얼마죠? 1이죠. 근데 빼는 게 무슨 방법이라 그랬어? 수년가법. 나누는 건 무슨 방법이라 그랬고 수익성 지수. 그럼 결국 내부 수익률은요. 이 둘을 같게 만들어주면 수년가는 0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수익성 지수는 뭐가 된다? 1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내부 수익률을 표현하는 방법은 3개가 있고요. 이 3개를 로테이션, 번갈아 가면서 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 출제원이 기분 좋으면 그대로 내. 내부 수익률이란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겁니다. 그 같게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이렇게 내고 좀 마음이 꼬이잖아. 그러면 내부 수익률은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입니다. 이렇게 내. 또 마음이 좀 더 꼬이잖아.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 3개가 다 같은 말이야.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가 같아지면 수년가는 뭐가 되고 0이 되고 수익성 지수는 1이 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리고 결론. 수년가는 빼는 거라 그랬지. 차가 많은 거. 얘가 뭐보다 클 때 투자하고 0보다. 내부 수익률은 같게 만드는 거라 그랬지. 같게. 얘는 뭐보다 클 때 투자하고 요구 수익률. 방금 했다, 방금.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클 때 투자하고 1보다 클 때. 근데 틀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지수는 무조건 뭐랑 비교한다 그랬어요, 제가. 1. 지수는 무조건 1. 이거 따라해 보세요. 수익률은 수익률끼리 시작.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이라는 놈은요 0이나 1과 비교하는 게 아니고 수익률은 수익률끼리 비교하는 거야. 내부 수익률은 무슨 수익률보다? 요구 수익률보다. 수익성 지수는 뭐보다? 1보다. 이해하셨어요? 수년가는 뭐보다? 0보다 클 때 투자하고 내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하고 수익성 지수는 1보다 클 때 투자한다는 겁니다. 뭔지 알겠죠? 다시 빼는 건 무슨 법? 수년가법. 나누는 건 무슨 법? 수익성 지수법. 같게 만드는 건 무슨 법? 내부 수익률법. 내부 수익률법은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든다 해도 되고 수년가는 뭘로? 0으로. 수익성 지수를 뭘로? 1로 만드는 거다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눠드린 자료 한번 꺼내보세요. 오늘 나눠드린 자료. 자료 꺼냈어요? 4번에 가니까. 다음. 부동산 투자 타당성 분석 방법 중 할인 기법을 찾으래요? 할인 기법이 아닌 걸 찾으래요? 아닌 거. 우리 할인 기법은 3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일단 대답하세요. 수년가법은 할인 기법 맞나? 오케이. 회수기간법은 할인 기법? 아니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아니고. 아니잖아. 자. 내부수익률법은 맞고. 수익성 지수법도 맞고. 회계적 수익률법은 아니고. 할인기법 3개 찾았고 아닌 거 2개 찾았지. 근데 문제가 할인기법 아닌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뭐? 니은과 미음. 정답은 4번이고 5번 문제 갑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요. 내부 수익률. 자, 내부 수익률을 표현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그랬지. 수입의 현가와 지출의 현가를 같게 만든다 해도 되고 수년가를 0으로 만든다 해도 되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든다 해도 되니까 첫 번째 수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그래도 되네. 맞나요?
2번 수년가는 장래 발생할 수입의 현가총액에서 비용의 현가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차감하는 게 수년가 맞나? 예. 3번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 틀렸지. 누가 커야 돼?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타당성이 있고 요구 수익률이 더 커버리면 타당성이 없지. 방금 배웠잖아. 답은 몇 번? 3번. 4번 수년가가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 있지.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 있지. 답은 3번. 그렇게 어렵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이 파트가 상당히 원래 어려운 파트는 맞습니다.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은 종류가 3가지가 있다. 수년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지수법. 이때 수년가가 뭔지, 내부수익률이 뭔지, 수익성지수가 뭔지 알아야 되고 얘들이 각각 뭐보다 클 때 투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더 해보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계산 문제로 자꾸 나오는 게 금융론에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 균등에서 원금 이자 계산하는 거 있거든요. 요거랑 일단 계산기 한번 꺼내 보실래요? 계산기. 그다음에 원가 방식에서 적산가액 구하는 거랑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비중가액 구하는 거랑 수입 방식에서 수익가액 구하는 것을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기 계산기가 카시오인 분들 손 들어보세요. 카시오. 손 들고 계세요. 내리시고. 오케이. 내리시고. 카시오 아닌 분들 손 들어보세요. 카시오 아닌 분들. 저 혹시 여유가 되시면 다음 주에 오실 때 계산기를 안 카시오로 준비를 한번 해보세요. 카시오 미안합니다. 카시오는 좀 미안하고 카시오 아닌 게 계산이 좀 빨라요. 계산이 좀 빠르니까 카시오인 분들은 그 집에다가 보관하시고 카시오 아닌 걸로. 계산기 많이 비싸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비싸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이건 진짜 만약인데 공부를 한 해 더 하게 되잖아요. 공부를 한 해 더 하게 되면요 엄청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엄청 많은 돈이. 그러니까 지금 저는 공부하는 동안에는 돈을 많이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거 드시고 좋은 거 먹고 그다음에 뭐 좋은 거 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앞으로 장차 중개업자가 되시면 한 건 쓰면 얼만데 자꾸 이렇게 돈 아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예. 물론 카시오로 계산하는 방법도 제가 알려는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게 좀 늦더라고 보니까. 좀 늦어서 카시오 아닌 걸로 계산하기를 개인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카시오도 한번 따라해 보시고 아마 되는 카시오도 있다던데 대부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계산 문제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 문제 47쪽입니다. 47쪽. 47쪽에 가시니까 제6장 부동산 금융론이라고 있습니까? 금융론. 47쪽이네. 47쪽에. 부동산 금융론 찾았습니까? 거기 1번 말고 밑에 2번으로 가시니까 자금의 상환 방법 있나요? 가로 1번에 무슨 균등? 가로 2번에. 우리 아까 살짝 원리금 균등에 대해서는 본 적이 있죠? 근데 오늘은 지금 가로 1번에 보니까 원금 균등 상환이라고 보이시죠? 그걸 볼 거예요. 별 하나 때려 놓으세요. 원금 균등. 47쪽에 2번에 1번 원금 균등. 거기 박스 안으로 들어가시니까 원금은 어떻게 구한다고 돼 있어요? 융자 원금 나누기 상환 기간 이렇게 돼 있고 이자는 어떻게? 융자 잔고 곱하기 이자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나요? 예. 요걸 갖다 지금 암기할 건데 왜 지금부터 이걸 계산을 해볼 거냐면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계산 문제는 최근에는 시험에 꼭 나온다고 봐야 되는 만큼 상당히 중요한 파트예요. 근데 올해 시험 29회 시험에 원리금 균등이 떴어요. 계산 문제로. 그래서 원리금 균등이 한 번 더 뜰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올해는 계산 문제 중에서 원금 균등이 더 유력해 보여서 제가 일부러 기출문제도 원금 균등으로 가져왔거든요. 기출문제는 좀 이따 풀도록 하고요. 원금 균등이 뭔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원금 균등. 자, 원금 균등은 물론 원금 균등이라고 해서 원금만 갚아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원금하고 이자를 갚아 나가는데 원금을 균등하게 갚아 나간다는 얘기예요. 원금을 균등하게 갚으려면 어떻게 갚아 나가야 되냐면요. 융자 원금을 상환 기간으로 나눠주면 돼요. 융자 원금을 상환 기간으로. 자, 제가 좀 쉽게 소개를 한번 해볼 테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은행에서 2억을 빌렸어요. 얼마? 2억. 그럼 융자 원금이 2억이거든. 근데 2억을 빌렸는데 듣고 있죠 지금? 예. 상환 기간 20년이야. 상환 기간 몇 년? 20년. 그럼 얼마 나누기 얼마? 2억 나누기 20년. 2억 나누기 20년이면 1,000만 원 나오거든. 그럼 매년 원금 얼마씩? 1,000만 원씩 20년 동안 갚아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금 균등이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따로 외우지 않더라도 원금을 균등하게 갚아 나가려면 빌린 돈을 상환 기간으로 평분하면 됩니다. 이자 구하는 공식은요. 융자 잔고 곱하기 이자율이거든요. 뭐예요? 융자 잔고 곱하기 이자율. 자, 여러분 잔고라는 것은 갖고 남은 돈이거든요. 여러분 이자를 구할 때는 절대로 융자 원금에다 이자율을 때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융자 잔고에다 이자율을 때립니다.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저 보세요.
자, 보금자리로는 대출을 받았어요. 상환기간 20년. 상환기간 20년. 원금균으로 돈을 갚기로 했어요. 자, 그럼 저를 보세요. 내가 이걸 빌렸거든요. 상환기간 몇 년이라고? 20년. 근데 원금균등이라 그랬지? 딱 10년 지나잖아요. 그럼 잔고가 딱 5천만 원 남아있어요. 아, 1억 남아있어요. 빌린 돈이 2억이잖아. 그럼 딱 10년 지나면 1천만 원, 1억 딱 가지고 1억 딱 남아있다고. 그 상황에서 처음에 빌린 2억에다가 이자율을 때리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10년 지났을 때는 이제 남아있는 얼마에다가 1억에다가 이자율을 때려야 되지. 그러니까 이자 구하는 공식은요. 언제 어디서나 잔고에다가 이자율을 때리지 융자 원금에다 이자율을 때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마치 공식처럼 외우지 마시고요. 아주 자연스럽게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하세요. 지금부터. 알겠죠? 여러분들 이 두 개는 원래 알고 있었어요? 원금균등에서 원금 어떻게 구한다고요? 시작. 융자 원금 나누기 상환기간. 이자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시작. 융자 잔고 곱하기 이자율. 근데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문제 한번 꺼내보세요. 오늘 나눠드릴 문제 7번 문제입니다. 보고 있나요? 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5억을 대출받았다.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9회차 상환해야 될 원리금 상환액과 13회차 납부하는 이자 납부액을 순서대로 다이라는 것을 찾아라. 금리는 5%고 상환 조건이 기간은 20년이고 상환 조건은 원리금 상환 조건이 원금 균등 상환이고 찾았습니까? 무슨 균등이라고? 7번 봐봐요. 7번 봐봐요. 빌린 돈이 5억이라고. 맞나요? 상환기간은 20년이라고. 맞나요? 그 다음에 금리는 5%라고. 맞나요? 근데 무슨 균등이라고? 원금 균등이라고. 여러분 저 따라가세요. 저 따라가세요. 원, 리, 원리, 잔고. 이게 기본 세팅 값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갖다 풀 때는 어떻게 풀 거냐면요. 여러분들 세팅하세요. 세팅 준비하세요. 라고 이러면 세팅을 어떻게 해주셔야 되면 원리, 잔고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 상황이 20년이니까 1, 2, 3, 4 이렇게 쭉 가야 될 거예요. 근데 반드시요. 1회차와 2회차까지만 구하시면 됩니다. 2회차까지만. 3회차까지는 필요 없어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9회차하고 13회차 구하라고 했는데 필요 없다고. 9회차하고 13회차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계산 문제는요. 몇 회차까지만 한다? 2회차. 그래서 저 따라 한번 더 하세요. 저 따라 해보세요. 검지 꺼내. 세팅은 나중에 세팅하세요. 그런데 눈 깜빡깜빡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세팅 못하면 이 문제 틀리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7번 문제는요. 우리 상위 10% 수험생들이 맞추는 문제예요. 시험장에 들어보내면 10명 시험장 들어가면 1명 맞춰요. 100명 시험장 들어가면 10명 맞춰요. 상위 10%가 뭔지 아세요? 상위 10%? 상위 10% 뭔지 아세요? 상위 10% 뭐예요? 상위 10%는요. 시험 난이도와 관계없이 합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관계없이 여러분들 우리도 한번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할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면 나는 합격이니까. 한번 수험생활 영위해보고 싶지 않나요? 쉽게 나와야 되는데 어렵게 나오면 큰일 나는데 쉽게 나와야 되는데 시험장 들어가서 어렵다 큰일 났다 그렇게 시험 치지 말고 그렇게 시험 치지 말고 시험 난이도랑 관계없어. 나는 시험 난이도 관계없고 빨리 시험만 치면 되는 거야. 왜냐면 나는 시험 난이도와 관계없이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보아요. 그러려면 7번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풀려면 다시 7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검지 꺼내세요. 1, 2 원리 잔고. 방금 제가 했던 거 한번 해봐요. 시작.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1, 2 원리 잔고. 한 번 더 시작. 출발합니다. 자,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은 균등해야 될 거예요. 그럼 5억 나누기 20 때립니다. 2,500이에요. 얼마? 그래서 제가 처음이니까 3회차까지도 해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1, 2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럼 2,500씩 몇 번 갚아 나간다는 거예요? 20번 갚아 나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우리 이자 구하는 공식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자 구하는 공식은 융자 잔고 곱하기 이자율인데 잔고에다 2억 넣는 거야. 왜냐면 첫 해는 하나도 안 갚았으니까 잔고 다 남아있으니까. 2억이 몇 프로? 5억이래요. 죄송합니다. 5억이 몇 프로? 5%. 그럼 이것도 2,500이거든. 맞죠? 25잖아. 그러면 합치면 얼마? 5천. 자, 그럼 대답하세요. 1회차 갚아나갈 원리금 얼마죠? 5천이에요. 왜냐면 원금 얼마예요? 2,500에. 이자가 2,500이니까 원리금은 5천이 되는 거지. 맞죠? 근데 2회차가 되면요. 잔고가 줄어요. 자, 잘 들어. 총 갚은 돈은 얼마지만? 5천이지만. 1년이 지나면서 총 갚은 돈은 5천이지만. 그 중에서 원금은 얼마야? 그러면 2,500이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은행 주머니로 들어가버리는 수익이에요. 그러면 총 갚은 돈은 5천이지만 까지는 돈은 5천이 아니에요. 까지는 돈은 얼마? 2,500이에요. 원금만 까지지. 그럼 잔고가 얼마냐면 4억 7,500. 자, 계산기 딱 한번 씁니다. 자, 계산기 꺼내세요. 계산기 꺼내서 4,750 곱하기 5%.
빨리 해, 빨리. 2300? 2375? 2375? 그럼 이거 얼마야? 4875. 자, 제가 몇 회까지 만다 그랬어요? 2회까지 만다 그랬죠? 자, 시간 보세요. 원금이야 계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똑같을 테니까. 근데 이자가요. 2500에서 2375가 되면 얼마가 줄었지? 125가 줄었지. 맞아요? 그러면 얘도 125가 줄지 않을까? 아니, 원금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얘도 얼마씩 줄고? 125? 얘도 125가 주는데, 제가 왜 2회차까지만 계산하면 된다고 했냐면요. 잘 보세요. 원금 균등은요, 첫 해 얼마가 줄면? 125가 줄면 계속 125씩 줄어요. 왜 계속 125씩 주냐면요. 까지는 돈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회차는 구할 필요가 없는데, 이건 4,500이에요. 또 5% 때린다고. 그러면 여기서 정확히 125 중금액인 2,25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2,250만 원.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왜 쌤이 2회차까지만 구하면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 줄 끝에 보니까 9회차 상환해야 될 원리금 구하라 그랬죠? 몇 회차 상환해야 될 원리금? 9회차. 자, 잠깐만, 칠판. 원리금이 처음에 얼만데? 5천인데, 얘가 9회차 때까지 갔을 때 원리금이 얼마인지를 물었잖아. 자, 그러면 계산기 꺼내. 자, 잠깐만. 휴대폰 계산기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카시오 잠깐 계세요, 카시오. 카시오 잠깐 계시고, 안카시오 들어와. 자, 안카시오 어떻게 들어오냐면, 안카시오지 지금? 카시오는 가만히 계세요. 자꾸 좀 이따 할게. 카시오도 한번 해봐. 안 될 거야, 아마. 안 될 건데 한번 해봐, 그러면. 5천 빼기 125는 한번 때려봐요. 5천 빼기 125는. 여러분들 지금 찍혀 있는 게 2회차예요. 몇 회? 2회차. 여기다가요. 는 한 번 더 눌러. 는만. 는 눌렀어? 그게 몇 회? 4,750이 나와? 그게 3회야. 이게 4,750이 나오면 카시오도 안 바꿔도 돼. 안 나오지? 네, 카시오 바꿔. 자, 그러면 요게 몇 회라고? 3회라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AC 눌러, AC. 다시 세팅합시다. 다시 합시다. 자, 5,000 빼기 125는 500 빼기 125로 하면 안 되지. 5,000 빼기 125로 해야지. 제 맨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깝깝하게 진짜. 자, 했어요? 그럼 지금 누른 게 몇 회라고? 2회. 자, num번 누르면서 합니다. 시작. 3, 4, 5, 6, 7, 8, 9. 다시 나와요?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만 더. 자, 5,000 빼기 125는 5,000 빼기 125는이 몇 회야? 2회라고. 이게 2회라고 인지해야 돼. 자, num번 누릅니다. 시작. 3, 4, 5, 6, 7, 8, 9. 요렇게. 4,000 나와?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거 몇 번 아니면 몇 번? 1번 아니면 2번.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몇 회차? 13회차 이자. 13회차 이자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출발이 2,500이야. 얼마? 자, 그러면 똑같이 한번 해보지. 2,500 빼기 125는. 했어? 125는. 했어? 이게 몇 회야? 2회. 13회 갑니다. 2회입니다. 이거 2회입니다. 13회 갑니다. 시작. 3, 4. 얼마? 1,000만 원 나와요? 답은 몇 번? 1번. 이거 1분 안에 풀 수 있습니다, 이거. 알겠죠? 풀 수 있고. 자, 그러면 카시오 들어와. 카시오 복잡한데. 자. 카시오 들어와. 야, 안카시오는 이렇게 풀고, 카시오는 이렇게 풉니다. 자, 카시오 들어왔어요? 카시오 입장하셨어요? 네. 카시오님이 입장하셨나요? 네, 카시오님 이렇게 합니다. 5,000. 잠깐만. 카시오 하나 줘볼래요? 네, 한번 해보고. 카시오예요? 아까 그거 안 됐지? 네, 잠깐만요. 오케이. 카시오 어떻게 하냐면 125 마이너스 5,000은 합니다. 125 다 지워드릴게요. 125 마이너스 5,000은. 자, 125 마이너스 5,000은 해봐. 떴어? 그 숫자가 2회차야. 몇 회라고? 2회. 2회. 그러면 는 한 번 더 눌러. 3회. 자, 9회차 갑니다. 시작. 이게 3회고 시작. 다시 전부터 갑니다. 카시오 다시 들어와. 카시오님 입장하셨나요?
카시오님이 입장하셨나요? 예, 125 마이너스 5천은 125 마이너스 5천은 이게 몇 회야? 2회. 자, 시작. 3, 4, 5, 6, 7, 8, 9. 4천 찍혀 있어? 물론 마이너스 4천 찍혀 있을 거야. 4천 찍혀 있지? 그게 9회차 뭐고? 원리금이고. 그러면 13회차 이자 구로 갑시다. 13회차 이자 어떻게 하냐면 125 마이너스 2,500은 이게 2회야, 2회. 2회. 2회야. 13회차로 갑니다. 지금 구한 게 2회야. 시작. 3, 4, 5, 6, 7, 8, 9, 10, 11, 12, 13. 얼마? 1000 더 있어. 그게 이제 13회차야. 그래서 카시오는 좀 그래요. 내가 카시오 아무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카시오에 감정이 아무것도 없어요. 카시오 감정이 없는데 안카시오 계산이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안카시오는 그냥 5,000 빼기 125는 2,500 빼기 125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알겠죠? 요거 말고도 다른 계산도 이게 안카시오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카시오 집에 가시는 길에 얼마 안 쓰면 환불 하시고요. 오래 쓰셨으면 안카시오로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물론 안카시오도 쓰는 방법이 있긴 한데 좀 그러네요. 약간. 근데 여러분들 중개하면 계산기 꼭 필요하니까 그때 카시오 쓰세요. 카시오가 계산기는 좋아요. 좋은데 내가 또 카시오에서 연락 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무튼 저 카시오 사랑해요. 예. 자, 그 카시오 사랑하긴 하는데 계산이 요게 안카시오가 더 빠르니까 어쨌든 답은 몇 번? 1번. 그리고 나중에 그 계산 문제 특강 같은 거 할 때는 제가 요거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긴 해요. 사실은 요거보다 훨씬 더 빠른 방법이 있긴 한데 손에 익으면 이게 나아요. 손에 익으면 이게 낫고 어차피 그 방법도 2회차까지는 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익으면 나중에는 계산을 더 빨리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 빠른 방법은 또 공식을 하나 또 더 알아야 돼. 또 빼기 1 해가지고 공식을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거니까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을 알겠습니까? 자, 그럼 한번 이거 한번 해볼까? 7천만 원인데요. 자, 각자 나름대로 계산해 보세요. 7천만 원인데요. 연애 225씩 가져요. 다시. 첨시자는 얼만데? 7천만 원인데 1년 지나면 2회차 때 얼마 가진다고? 225가 가진다고? 16회차 얼마 되는지 계산할 거예요. 나름대로 계산해서 답만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시작. 얼마? 3,600? 3,625지? 예. 요거 저랑 계산 한 번 더 해보죠. 답은 3,625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안카시오부터 들어와요. 안카시오 들어와. 안카시오. 카시오 가만히 있어. 안카시오 들어와. 어떻게? 7,000 빼기 225는 이게 몇 회야? 이게 2회란 걸 알고 계셔야 돼. 자, 시작.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이렇게. 그러면 3,625가 나와요? 예. 카시오 들어와. 카시오. 자, 카시오 들어와서 225 마이너스 7천은 225 마이너스 7천은 얼마? 나오지? 거기다 이제 15번 하면 되겠지. 시작.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그러면 3625 나와요? 예, 3625 나오고. 카시오 한 번만 더 줘보실래요? 잠깐 이 촬영 중이라서 제가 자꾸 하기 그런데. 5,000 마이너스 125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아무튼 카시오 썩었어. 카시오 안 돼. 카시오 안 돼. 카시오는 안 돼. 이거는 안 돼. 카시오는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 다른 방법 또 쉬운 방법 있으면 찾아볼게요. 일단 카시오로 가져오세요. 원금균등 알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계산 문제 세 문제 더 추천해 드릴 건데요. 요거 다음 주 합시다. 다음 주 요거 다시 가져오실 건가요? 우리 세 문제를 덜 풀었거든요. 세 문제를 덜 풀었으니까 요거 미리 보는 기출 문제 네 번째 자료 이거 정말 중요한 거 할 거니까 요거 다음 주에 더 가져오시면 제가 좀 더 살을 붙여서 자세하게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집에 가는 걸로 하고. 근데 분하지만 오늘은 내 어려운 걸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표정을 보니까 머릿속에 지금 보니까 이 더 받아들일 자리가 없는 것 같아요. 컴퓨터 하드디스크 다 차면요 자꾸 기존 걸 지우라 그래요. 기존에 휴대폰도 왜 자꾸 사진 찍고 그러면요 기존 데이터를 막 지워라. 막 작동 안 되고 막 그래. 오작동 나고 막. 지금 보니까
기존 데이터를 삭제하면서 새로운 걸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기존 데이터를 지워서는 안 되니까 교재 좀 보겠습니다. 교재. 집에 가는 건 아니고 교재 좀 보고. 집에 가려고? 다 가버려 씨. 다 가버려 씨. 집에 자, 다시 앞에 한번 볼게요. 교재 페이지 44쪽. 44쪽. 44쪽에 가시니까 6번에 부동산 투자 분석의 기법이라는 말이 들 겁니다. 44쪽 6번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찾으셨나요? 예. 1번에 보충학습 1번에 보니까 DCF법. DCF법이 뭐죠?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 그래 보니까 시간가치 고려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고려 동그라미 하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묶어주세요. 1번, 2번, 3번. 뭐 있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시작. 순환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이번에 어림셈법이라고 있습니까? 예, 1번, 2번 묶어주시고.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있습니까? 승수법, 수익률법. 비율분석법 있는데요. 1번부터 5번까지 묶어주시고. 뭐 있습니까? 시작. 대부비율, 부채비율, 부채감당률, 채무불이행률, 총자산 회전율, 영업경비 비율. 우리 이 중에서 대부비율, 부채비율, 부채감당률까지는 배웠습니다. 예.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1번에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거 있습니까? 거기다 영어 한번 써볼까요? 할인 위에다가 D, 현금 위에다가 C, 수지에다가 F. 그래서 discounted cash flow method라고 했죠. 플로우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윗니로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면서 플로우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의는 됐고 바로 이번에 종류 나옵니까? 종류에다 별표 한번 더 때려주시고요. 무슨 법 있습니까? 순환가법, 내부수익률법, 수익성 지수법. 각각 1번, 3번, 1번, 3번, 1번, 4번만 보면 됩니다. 1번, 3번, 1번, 3번, 1번, 3번. 자, 순환가법 1번. 순환근제 가치는 현금 수익 유입의 현가에서 유출 현가를 말하는 거, 빼는 거. 빼는 거 맞습니까? 3번. 이 값이 뭐보다 클 때? 0보다 클 때 투자는 채택이 된다. 됐나요? 예. 내부수익률법 1번, 3번만 보면 된다. 그래서 1번. 현금 유입의 현가와 유출 현가를 어떻게 만드는 거? 같게. 근데 그 둘을 같게 만들어버리면 순현가는 뭐가 되고? 0. 수익성 지수는 1. 어떻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3번에 이 내부수익률은 뭐보다 클 때? 요구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가 채택이 됩니다. 알겠죠? 예. 마지막 수익성 지수법은 밑에 뭐가 있고? 출. 위에 뭐? 그거 한번 써볼까? 분모에 보니까 현금 유출의 현가라고 돼 있지. 분모에. 밑에 보니까 현금 유출의 현가 있죠? 옆에다가 에 대한이라고 써보세요. 에 대한. 현금 유출의 현가에 대한 현금 유입의 현가. 이렇게. 그럼 입에 대한 출인가, 출에 대한 입인가? 출에 대한 입이지. 3번에 가니까 이 값이 뭐보다 클 때? 1보다 클 때. 이번에 어림셈법은 이번 과정에서 생략하겠습니다. 이걸 왜 생략하냐면, 안중에서 생략하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중요하긴 한데, 쉬워요. 1월 달에 가서 수업 들어도 금방 이해돼요. 조총, 순종합, 세전배당, 세우세요 한 다음에 조분의 총, 순분의 총, 세전분의 지분, 세후분의 지분, 총분의 조, 총분의 순, 지분분의 세전, 지분분의 세후해서 역수관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예. 하나 넘기시면 우리 아까 했던 거 비율 분석법이 나올 거예요. 한 번 더 할게요.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는 무슨 비율? 대부 비율. 내 지분분의 부채는 부채 비율. 20이면 25, 50이면 100, 500, 100, 60이면 80이면 100이면 부채 감당률 구하는 공식은 뭐야?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1보다 말수록 좋고 클수록. 오늘 집에 가서 요거 3개 한번 암기해 볼래요? 대부비율하고 부채비율하고 부채 감당률 요 3개는 암기하시고 암기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비율과 부채비율과 부채 감당률 공식 알겠죠? 요 공식 오른쪽 페이지로 가십니다. 다시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니까 이번에 자금의 상환 방법에서 원금균등 오늘 저랑은 원금균등 했어요? 자, 절 보시고. 원금균등 상환에서 원금 어떻게 구합니까? 시작. 융자 원금 나누기 상환기간. 아까 계산 문제로 제가 다시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면 2,500씩 이렇게 20번 갚는 거 맞나요? 5억 나누기 20년 해가지고. 맞아요? 첫 해는 빌린 돈 얼마라서? 5억이라서. 근데 그 잔고로 다 남아있었어. 5억 곱하기 5% 때린다 그랬죠? 그럼 얼마 또 얼마? 2,500. 합치면 얼마? 5,000. 근데 둘째도 원금은 얼마야? 2,500이야. 근데 잔고가 2,500 가지고 4,750이었지. 기억나시죠? 4,750에다 몇 프로 때리면? 5% 때려야지. 5% 때리면 2,375만 원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면 합치면 4,875만 원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자가 2,500에서 얼마 빠지고? 125. 물론 원리금도 얼마가? 125가 빠지는 거야. 맞아요? 근데 원리금 구하라 그러면 출발이 얼마? 5,000에서 시작하는 거지. 안카시오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카시오 너무 어려워요. 안카시오 기준으로. 5,000 빼기 얼마? 125. 는 누르는 순간 몇 회? 왜냐면 1회가 5,000이었으니까. 는 누르는 순간 2회. 9회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 돼? 시작. 3, 4, 5, 6, 7, 8, 9. 스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3회차 이자 올라 그러면 얼마 시작해서 시작해? 2,500에서 시작해야지.
근데 125씩 까지는 건 우리가 아까 알아냈잖아요. 그죠? 그럼 얼마 빼기? 얼마 빼기? 2500 빼기 125는 그게 몇 회야? 2회야. 13회차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시작. 이렇게 딱 수습하시면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4,000 아까 나왔던 숫자 기억하시면서 집에 가서 7번까지 문제 오늘 집에 가서 한 번 더 아무것도 없는 건데 원본 상태 유지한 상태에서 한 번 더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알겠죠? 예. 다음 주에는 그러면 제가 감정평가로 안 한 거까지 해서 요 자료 한 번 더 풀어드릴게요. 제가 가져오시면 서비스로 한 번 더 풀어드리고 또 느낌 또 달라요,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 주 오실 때는 부디 전부 다 계산기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계산기 두드리는 연습을 좀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계산기가 좀 친하게 만들어드리면 여러분들 사실 개론에서 그런 말이 있거든요. 개론에서는 계산 문제가 한 10개 정도 나와요. 뭐 올해는 9개 나왔는데 계산 문제 10개 중에 6개 맞추면 합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계산 문제 10개 중에 6개를 맞추면 합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계산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이론 문제는 고만고만해요. 남들이 아는 것도 나도 알고 남들 모르는 거 나도 모르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문제랑 틀릴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정해져 있는데 부동산 학개론에서 고독점 하시는 분들은 계산 문제는 최소한 절반 이상 맞추시는 분들입니다. 계산 문제 절반 이상 맞추려고 그러면요. 계산 문제를 몰라서 못 푸는 줄 아세요? 안 그렇거든요. 계산 문제는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에요. 연습이 안 돼 있어도 못 푸는 거예요. 내가 1분에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장 가서 자신이 없어서 못 푸는 거예요. 근데 그 트레이닝이 열심히 돼 있다면요. 시험장 가서 능히 풀어냅니다. 시간 안에.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고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이 안 돼 있어서 시험장 가서 잘 못 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연습을 지금부터 제가 시켜드릴 테니까 시험이 1년 남은 이 상황에서 시켜드릴 테니까 저 같으면 기를 쓰고 계산기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자녀분들 그 학교 준비물 같은 거 챙기잖아요. 그죠? 안 챙기면 막 지랄하잖아요. 그죠? 근데 본인이 1년 내내 계산기를 안 가져오는 것은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 준비물 2개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자료 이거 자신 없으면 책에 꽂아놔. 붙여놓든지. 그리고 집에 가시는 길에 계산기 안카시오로 많은 안쪽이면 사니까 계산기 한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계산기 크기가 적어도 제 생각에는 이건 너무 요 정도는 아니더라도 계산기 크기가 신의 거죠. 요 정도는 됐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 크기는 이거는 카시오야. 근데 카시오만 빼고 요 정도 크기는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0 2개짜리 있잖아요. 그죠? 0 2개짜리가 있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5억 계산할 때도 5하고 이거 4번 누르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0 2개짜리가 없으면 이 5억하고 0을 이걸 딱 8번 이렇게 누르다 진짜 잠이 들고 막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0 2개짜리 정도는 있는 계산기. 그리고 나중에 뭐가 필요하냐면 루트도 있으면 좋거든요. 나중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계산할 때는 루트도 있으면 좋고. 그러니까 뭐 루트하고 0 2개 있는지 정도는 확인을 하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예. 루트까지는 없어도 돼요. 루트까지는 없어도 되는데 0 2개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계산을 빠르게 하는 방법이니까. 아시겠죠? 예. 뭐 그렇다고 해서 안카시오인데 방금 제가 보여드린 크기로 또 다시 살 필요는 없어요. 다시 살 필요는 없고 안카시오는 다시 하나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신에 내가 하나 사줄까? 계산기? 필요 없어? 사주고 싶네. 내가 사줄게. 다음 주에 사가지고 올게. 사줄게. 다 따로 고치지만.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이어서 감정평가라고 하고 나머지 부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했던 부분 상당히 어려운 부분 많으니까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강의로 한번 더 들으시든지 하시고요. 꼭 여기 있는 문제들은 한번 더 풀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이 11월 며칠이죠? 12월 10일이죠. 그죠? 예, 12월 13일 목요일. 12월 14일 목요일. 잠깐 광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12월 13일 목요일 유튜브 3시입니다. PM 3시. PM 3시. 오후 3시죠. 수업 끝나고 식사하시고, 3시에 유튜브, 실시간 방송이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제가 진행하고요. 요거 이제 저희 제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거니까 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그 채널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 방법은 우리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한 2시, 3시쯤에 이종호 이렇게 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학개론 이종호 이렇게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와서 이렇게 그동안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궁금했는데 유튜브 같은 데는 익명성 있잖아요. 그죠? 예, 자기 아이디밖에 공개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질문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뭐 공부 방법 같은 거 하고 이렇게. 내일은 처음으로 하는 거라서 뭐 조금 분위기 파악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기출문제 풀이라든지 계산 문제 풀이라든지 해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실시간으로 해서 물론 요게 나중에 강의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로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실시간의 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런 방법들도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법들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제가 진행을 합니다. 제가 그 유튜브 같은 데 검색해 보면 공인중개사 검색해 보면 조회수 순으로 검색하면 제가 조회수가 제일 많거든요. 한 13만 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조회건이 이렇게 막 한 3천 건, 5천 건 이렇게 돼. 차이가 한 수십 배 정도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규모가 완전 다른 거지. 그래도 우리 실강으로 수업 듣는 분들은 당연히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죠? 나중에는 안 와도 돼, 나중에는 어차피 사람 많을 거니까. 근데 지금은 아직 광고가 많이 안 돼 있어요. 광고가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참석하셔가지고, 그래도 한번 남겨두시고, 혹시 그 참석은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일이 있는 분들은요, 좀 털어나만 주세요. 이렇게 참석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털어나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이 질문 같은 것도 좀 주고받고, 요게 또, 왜 우리 예전에, 뭐 있었냐면, 뭐, 아이템풀 같은 거 있었어요. 아이템풀 혹시 아세요? 아이템풀 몰라? 아이템풀 몰라? 아이템풀 같은 게 뭐냐면 학습지거든요. 학습지. 이렇게 학습지를 주고 풀게 하고 뭐 이런 형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형태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 한번 해보고 숙제도 한번 내보고 일주일 정도 뒤에 다시 한번 또 이제 요거는 요렇게 풉니다. 요건 요렇게 합니다. 공부는 요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공부 혼자 하시다 보면 이렇게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덜 되는 경우도 많고 하는 거니까 요거 제가 방향을 계속 잡아주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가시는 분은 내일 들어오실 건가요? 이제 내일 들어와야 돼. 들어오는 거, 저 이름 적어. 박대지 이름 적어. 그래서 첫 아마 촬영인데 저도 뭐 처음에는 그냥 원고를 준비할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좀 편안하게 질문하면 답변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방향 제시를 할 거니까 이게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요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로는 못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크롬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크롬으로 들어와야 되고 혹시 그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휴대폰으로 들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휴대폰으로 들어오시면 다 되는 것 같고 알겠죠? 예, 그러니까 3시 정도에 부동산 학교는 이종호 검색해서 들어오셔가지고 질문도 좀 남기고 인사만 하고 나가도 되는데 나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몇 명 있는지 방이 몇 명 있는지가 사람들 다 안다고 쪽팔리잖아 내가. 그렇죠. 그리고 또 했는데 사람 몇 명 없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안 할 거라고 내가 상처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뭐 100명 넘게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알겠죠? 지금 이 인원만 다 들어와도 100명은 넘을 거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알겠죠? 안 들어오면 죽어 진짜 안 들어오면 하여튼. 고생하셨고 그럼 내일 우리 유튜브에서 봐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